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테슬라를 탈 때, 아니 전기차를 탈 때 겨울에 연비가 안 좋잖아요. 그 히터가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 걸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트는데 에어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여름에는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이슈 같은 게 왜 없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 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차에 왔는데요. 지금 전 야외에다가 주차를 해놨고 지금 온도는 한 29도 30도 정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거의 3시가 다 되는데, 딱 3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지금 막 벌써 땀이 나려고 하는데, 3시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제 에어컨을 쭉 틀어보고 지금보다 배터리가 얼마나 닿은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배터리가 291km를 갈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고, 에너지 단위로 보면 52% 배터리가 남아있거든요. 한번 대략 3시 정각쯤 됐을 때 에어컨을 한 18도 정도로 맞춰서 제가 켜놓고, 보통 제가 지금 3시가 됐으니까 에어컨을 켜고 18도로 맞추면은 사실 되게 추운 게, 보통 제가 이제 맞춰놓는 온도가 21도나 20도 정도를 많이 맞춰놓는데 지금 엄청 세게 나오죠. 더우니까 18도로 하니까 지금 난리나게 세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의. 지금 여기서 3시에 제가 틀었으니까 한 3시 반이나 4시쯤에 대략 얼마 정도 남았는지 한번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대략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아까 남은 주행거리가 291km였는데 보면은 288km 남았다고 해서 한 40분 동안 3km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제가 계산할 때도 대충 1시간에 5km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략 맞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할 거예요. 아니, 그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18도로 해놓고 계속 40분 동안 있었는데도 3km 정도밖에 안 줄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잠깐 에너지 단위로 보면은 에너지 단위 똑같이 52%예요. 거리 단위로 봤을 때 288km.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은 얼마나 크냐면은, 전기차 비싼 이유가 배터리 원가만 거의 막 2천만원 가까이에 달하니까, 그래서 비싸잖아요. 만약에 8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용량이냐면은, 그 정도 용량이면은 집에서 보통 전기 많이 안 쓰시는 분들 봄이나 가을에 한 달 동안 쓰는 게 약 150kWh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을 2번만 하면은 봄이나 가을처럼 전기 많이 안 쓸 때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바꿔 말해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집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더 큰 용량을 커버해야 되고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컴프레셔가 효율은 더 낮지만,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1시간 정도 튼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한 5km 정도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만약에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5, 25 주행거리 차이는 25km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에어컨을 완전히 세게 킬 때랑 아닐 때랑.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사고서 배터리를 아끼려고 에어컨 안 킨다, 이거는 그것만큼 뻘짓은 없고, 그냥 더우면 에어컨 빵빵하게 키셔도 됩니다. 전기차. 왜냐면은 만약에 전기차를 10시간 동안 운행할 일은 없겠지만 10시간 동안 운행을 한다고 해도 10시간 동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봐야 50km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차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면은 그만큼 전기도 많이 먹는 건데 전기세가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완충할 때 집에서 한 달 쓰는 전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금이 한 3만원 정도 되는 요금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한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집 전기세를 기준으로 해도 완충을 했을 때 15,000원 정도란 얘기예요. 누진세 같은 거를 다 합하든 뭐 하든 해봐야. 이거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 건데, 만약에 테슬라를 한 달에 2,000km 정도 운행을 하는데 그 전기를 가정집 전기를 끌어다 충전한다, 그러면은 누진세 때문에 엄청나게 전기세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돈이 조금 들어요. 누진세 3단계까지 맞아도
참고로 한 달에 2000km를 타면서 가정용 전기로 완충을 하면 누진세 3단계까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슈퍼 유저까지는 안 가고 누진세 3단계인데 누진세 3단계면은 보통 여름에 한 1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총 계산 때려봐도 그 2000km에 10만원이면은 200km에 만원이란 얘기거든요. 내연기관보다 훨씬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예전에 제가 계산을 했던 게 있거든요, 엑셀에서.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왜 전기차를 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가, 그리고 밖에서 전기차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득을 못 보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상식이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kW시다 200kW시다 하면 그게 어떤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면서 100리터다 1000리터다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우린 물을 마시면서 1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근데 전기를 우린 맨날 쓰면서 저처럼 전공자가 아닌 이상 몇 킬로와트라고 했을 때 그게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랑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대충 때려봤을 때 1시간에 지금 줄었네요. 47분 지났을 때 4km 줄었죠. 제가 1시간에 한 5km 정도 줄 거라고 대충 예상을 했었는데 제 머릿속 계산이랑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어봐야 5km 정도 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온도를 18도로 놓고. 지금 저 추워요. 너무 춥고 지금 추운데 일단 추워가지고 잠깐 올릴게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아무튼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게 대중화되는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기에 대한 상식이 좀 많아져야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